알리도록 통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1430년대 장영실이가 세종 때 처음으로 이걸 만들 때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직접 보고 배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록들만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상상을 해서 어떤 장치로 하면은 종과 진과 북이 필요한 수만큼 저절 울리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전부 해결해야 될 기술자로서의 숙제죠. 이거를 장영실이 해결해서 만들었으니까 처음으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자동 15시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이슬람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공개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장영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고 1434년 스스로 울리는 자동 15시계 자경루를 완성했던 것이다. 이날을 기해 자경루는 조선의 국가 표준 시계로 사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자경루는 시간이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높은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이 시간의 단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 제사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시 이각의 청소, 또 신시 일각의 제물을 잡아라, 축시 일각의 제사를 치러라. 자, 이 기록에 따르면 시와 각이라는 것이 당시의 시간 단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쯤 되는 것일까요? 자, 옛날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자신이 태어날 때, 즉 사주를 얘기할 때 이 12시를 사용합니다. 저는 묘시, 그러니까 새벽 5시에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과거의 이 12시는 요즘의 2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밤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 또 축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런 식입니다. 또 이 1시간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초, 뒤에는 정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자시의 경우에는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자초, 또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를 2개로 나누어 놓았으니까 요즘과 마찬가지로 24시간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1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4개의 각으로 나누어 놓았으니까 1각이 15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적어도 이 15분 단위 정도로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루를 나누는 방법은 요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시간 체계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한 것일까요?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 이곳에선 세종대에 만들어진 각종 과학기기들을 복원해서 전시하고 있다. 흔히 조선시대 과학문화의 대부분은 세종대에 완성됐다고 말하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과학기기들의 대부분은 천문, 즉 하늘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 천문기기들은 시간 측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물들이다.
이것들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기용을 가지고 태양을 잘 맞추면 태양의 고도와 이 방위에 따라서 이 적도를 따라 시간을 맞춰지게 되죠. 현재 맞은 상태의 눈금을 읽어보면은 현재 여기가 5시 일각 한 2분 정도의 그 시간을 지금 알려주게 되네요. 초각이 될 때에 3시가 되니까 약 3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관찰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방법이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일성정시의는 대표적인 천문시계인데 낮엔 해를 기준으로 밤엔 별을 기준으로 삼아 시간을 측정한 시계였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 밤하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북극성이다. 모든 별들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씩 움직이게 된다. 이것을 24등분하면 별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약 15도. 이 각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낮 동안의 시간 측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태양도 1시간에 15도씩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천문기기에 부착된 백각판은 이 천문기기들이 시계구실을 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하루 24시간을 100등분에 나타낸 것이니 백각판은 요즘 시계의 숫자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100으로 나누어져 있는 백각의 그 간격이 아주 조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좁을수록 우리에게 그 정밀한 시간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한 2.5분 정도의 정밀도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시계의 시반이 크면은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세분해서 그 가지 같은 것은 한 10초 정도의 그 정밀도를 가질 수도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 자경루와 함께 국가의 표준 시간을 측정했던 간의는 10초 단위의 정밀한 시간까지 잡아낼 수 있었던 당시로선 최첨단의 정밀 시계였던 것이다. 간의대가 완성된 것은 세종 34년의 일이다. 경복궁 내에 이 간의대가 설치됨으로써 조선은 완벽한 종합천문대를 갖추게 됐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을 장악하게 된다. 세종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천문기구와 시계들 중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발명품들이 많이 있다. 이 시계들은 왕이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왕의 처소 근처에 설치돼 있었다. 해시계는 물론 지금은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천문기구까지 10여 개가 넘는 천문 시간 관측 기구들이